45화 오프닝 멘트. 제2회 자랑스러운 한국인 시나리오 공모전 본선 진출작. 원작 시나리오 전갈자리를 123화 대하 서사 스파이 스릴러로 완성한 미녀 스파이전 45화입니다. 44화 복귀. 담당 간호사의 강한 의문 제기. 마치 누군가가 사용한 후 다시 대충 덮은 모양. 화약흔을 피하기 위해 총기를 감쌌다. 서울 외곽 세탁 공장으로 달려가는 수사관들. 핑크색만 찾겠습니다. 이미 세탁기가 돌아가고 있다. 난청의 최씨 말귀를 못 알아듣다. 아, 씨. 물에 다 젖었잖아요. 국과수 새 박사의 회한. 여성 요원의 탄약흔을 채취했어야 하는데. 그건 솔직히 나의 미스테이크야. 거짓말 탐지기 검사 한번 돌리게. 지 박사님 도와주세요. 오늘 45화. 폐쇄된 공장지대 무릎을 꿇은 암살 실패범. 죽을 죄를 지었음입니다. 살려만 주시라이요. 장은영 동무 판무 파탈 이은하의 충격적 정체. 북한 정찰총국이 국정원에 밀어넣은 충성분자. 장미모형 행커치프가 입을 틀어막다. 흑사의 엄지가 서서히 거꾸로 뒤집히다. 후진으로 들어오는 독극물 운송 트럭. 국정원 대회의실 거짓말 탐지기 결정. 방안은 유난히 건조했다. 아무도 웃지 않았다. 팔에 감기는 혈압 커프, 손가락에 센서, 가슴을 조이는 호흡 밴드. 무관 질문, 통제 질문, 핵심 질문. 당신이 요원을 총으로 쐈습니까? 단어 하나만 남기고 대답하는 이은하. 지 박사의 눈썹이 아주 조금 올라갔다. 그 미소는 확신의 미소가 아니었다. 침묵 압박, 반복 질문 패턴. 혈류 변화 열감지 카메라에 딱 잡히다. 고 박사 저기 문 좀 잠가봐. 폴리그래프는 도구일 뿐 최종 판단은 내가 한다고. 45화 시작합니다. 45화. 이은하를 거짓말 탐지기 태워. 폐쇄된 공장지대. 휑한 공터에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다. 바람에 밀리고 날리는 비닐 조각들. 물류창고로 쑥 들어가면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한 남자. 자세히 보면 상욱이 입원한 병원에 몰래 잠입하여 상욱을 죽이기 위해 의사 가운을 입었던 바로 그 범인. 옆에 서 있던 북측 요원이 입에 붙은 테이프를 떼었다. 죽을 죄를 지었음입니다. 살려만 주시라이요. 죽을 죄를 저질렀는 건 아는구먼. 지도원 동무 살려주시라요. 동무는 우리 공화국의 심대한 계획에 큰 차질을 주었어. 그리고 당의 오랜 수건 사업이던 당차고 원대한 계획을 위험하게 만들었어. 침투는 참 잘했는데. 갑자기 남조선 국정원 놈이 들이닥치는 바람에 차질이 생겼음입니다. 장은영 동무가 까닭하면 위험할 처할 뻔했어. 장은영 동무라뇨? 누구 말입니까? 그 애미나이가 호출부호 장은영입니까? 동무는 알 거 없고. 장은영. 그녀는 북한 정찰총국에서 국정원에 작심하고 밀어넣었던 몇 안 되는 충성분자였다. 수사단의 다른 사람의 신분으로 완벽히 바꾸어 들어간 판무 파탈 이은하 요원. 어릴 적 신분 세탁을 용이 주도하게 하여 우월한 포지션으로 안착한 인물. 노동당에서 주구장창 승승장구하도록 적극 지원하고 보호해야 할 핵심 인자 중 한 명이 되었다. 씨앗이 바람에 날아가 아주 먼 토양에서 뿌리를 내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하물며 적의 강철 심장부에 들어가서 살아남고 뿌리를 내리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다. 근데 공들여 겨우 큰 영광을 기대하고 있는 차에 이게 대체 무슨 꼴이람. 국과수 검사에다 국정원 감찰 조사까지 받는 신세라니 아주 어렵고 힘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남조선 바닥에서 실수란 스스로 명주를 죄는 거와 같아. 죄송합니다. 동지, 지금 이 순간에도 혁명 과업을 위해 남조선 전역에서 묵묵히 충성을 다하는 동지들에게 동무는 엄청난 교훈을 주었어. 교훈이라면? 때론 조직을 탄탄하게 운영하려면 조이고 독려하는 채찍과 본보기가 필요할 때가 있지. 동지, 이번 한 번만 살려주시라요. 저 동무 말이 많아. 너무 시끄러워. 뭣들 하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북측 요원은 무섭게 다가갔다. 슈트 앞주머니에 있는 장미 모형의 행커치프를 꺼내서 조직원의 입에 꾸역꾸역 집어넣었다. 퇴. 꾸역꾸역 억지로 집어넣고는 잠시 떼어놓았던 테이프로 다시 입을 봉했다. 동무들, 저 동무를 단단히 교육하라우. 조직을 위태롭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보여주란 말인매. 예, 알겠습니다. 흑사의 말 한마디에 꿇어 앉아있는 동무의 얼굴은 하얗게 백지장이 되어갔다. 주위에 있던 건장한 북조선 요원들이 뒤로 물러났다. 윙소리와 함께 공장 내에 있는 작은 기중기가 마치 로봇처럼 움직였다. 실수한 동무를 집게손으로 집어서 매달았다. 흑사는 손가락 엄지를 척 세웠다. 잠시 후 서서히 엄지를 거꾸로 뒤집었다. 반대편 공장문이 열리자 햇볕이 쏟아져 내렸다. 저쪽에 서 있던 대형 트럭이 들어왔다. 후진으로 들어오는 독극물 운송 트럭. 기사는 노련하게 장애물을 피하면서 트럭을 코앞에 대었다. 대형 트럭 차체에 커다란 화학약품 탱크를 올려놓은 특수 차량. 동그란 탱크 밑을 받침 철판을 덧대어 용접으로 단단히 고정해 놓은 대형 트럭. 황산 등 각종 유독 화학물질을 싣고 전국을 돌아다니던 차량이었다. 국정원 대회의실에서는 주요 부서장들이 모여 회의를 진행 중이었다. 지금 제가 강조하는 점이 바로 그겁니다. 그렇다고 제 말이 틀린 건 아니잖습니까? 누가 틀렸다고 했습니까? 보는 눈이 많습니다. 숱한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당연히 필요한 절차라고 했지요. 그럼 절차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럽시다. 그렇게 하면 더 이상 누군 봐주네, 만회하는 말은 안 나올 겁니다. 위원장님, 이은하 요원은 국정원 규정에 따라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거짓말 탐지기를 당연히 태워야죠. 그래도 동료를 잃은 슬픔에 잠겨 있는 우리 요원을, 그것도 여성 요원을 꼭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여성 요원은 별 다릅니까? 총 쏘면 남성 요원과 똑같이 머리통이 터지고 몸통에 바람 구멍이 나는, 똑같이 숨쉬고 똑같이 고통을 느끼는 동등한 요원입니다. 그래도 선처라는 게 있잖습니까? 그렇게 눈가가 쉬이 촉촉해서야 대정보 카운터 인텔러전스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우리 국정원 자체 검사를 통해 할 수도 있지만 절차의 정당성과 과정의 공정성을 위해서 제3의 기관인 국과수에 맡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국과수예요? 그렇게까지요? 우리 국정원에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죠. 누가 못한다고 했습니까? 그럼 깔끔하게
국과수의 거짓말 탐지기 연구회 전국 회장이 있다고 하니 이렇게 예민한 문제는 맡기면 좋을 듯 합니다. 전국 회장요? 현재 누굽니까? 국과수 지장우 박사에게 맡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각종 언론에 오르내렸던 사회적 이슈나 현장을 뜨겁게 달구었던 문제들을 많이 다루었어요. 그럼 아무런 의심의 토를 달지 않을 겁니다. 그럼 곧장 검사를 진행하도록 협조를 하세요. 예. 절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과수 거짓말 탐지실. 방안은 유난히 건조했다. 테이블 위에 검은 선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아무도 웃지 않았다. 팔에 감기는 혈압 커프와 손가락에 끼우는 센서가 끼워졌다. 가슴을 조이는 호흡밴드에 이은아의 숨이 조금 짧아졌다. 편하게 계시면 됩니다. 지 박사는 사무적으로 얘기했다. 그러나 편하지 않았다. 심호흡을 하는데 자세히 보면 내심 긴장한 모습이 새어나왔다. 아, 이대로 들통이 나는 건가. 물론 반잠 수정을 타고 북한에 갔을 때 이런 사태를 예견하고 교육을 받았었다. 묘양산 초대소에서 남조선의 거짓말 탐지기에 당당히 대응할 수 있는 기술적 기법들을 북조선 전문가로부터 들었고 실습을 여러 번 한 적이 있었다. 릴렉스하라. 따뜻한 지중해에서 벤치에 누워 있었던 좋은 추억들만 생각하라. 그때 정말 포근했다. 이국적인 정치 속에서 모처럼 느껴보았던 그 편안함을. 지장우 박사는 이은아에게 몇 가지 주의사항을 편안하게 설명했다. 무관 질문, 통제 질문, 핵심 질문을 반복해서 진행했다. 이은아 요원은 총을 쏘았습니까? 아니요. 거짓말 탐지기 기계의 바늘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보였다. 이은아 씨 주장대로 요원이 오발로 자신의 다리를 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예. 거짓말 탐지기 기계의 바늘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보였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신문관이 종이를 넘겼다. 방 안의 공기가 잠시 멈췄다. 당신이 요원을 총으로 쐈습니까? 이은아는 질문을 다시 마음속에서 천천히 분해했다. 단어 하나만 남겼다. 그리고 대답했다. 아니요. 신문관지 박사의 눈썹이 아주 조금 올라갔다. 기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모두가 그 선을 보고 있었다. 이은아는 속으로 갈증이 나는 것을 느꼈다. 반응이 조금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마음속으로 맥박을 낮추고 대답하려 했지만 긴장감이 완전 사라지는 건 아니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신문관은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확신의 미소가 아니었다. 차분하게 대응하던 이은아도 가장 무서웠던 건 지장우 박사의 침묵 압박이었다. 심리적인 압박을 많이 느꼈다. 그리고 반복 질문 패턴이었다. 거짓말 탐지기 회피 전술을 천천히 복기하고 있었다. 시작부터 담담히 회피 전술을 펼쳤다. 신체상 어떤 질문에도 충격받지 않고 담담히 대응할 수 있는 신체 조건을 만들었다. 은하의 상체에는 땀이 보통 때보다 많이 스며 나왔다. 지장우 박사는 밀고 당기는 검사를 끝내고 연구실로 들어왔다. 차트의 그래프를 보면서 하나하나 짚으면서 체킹을 했다. 피곤하여 기력이 쇠잔한데 노크와 함께 누군가가 들어오는 소리가 났다. 돌아보니 고은희 박사가 들어왔다. 지 박사님 고생하셨어요? 어이, 고 박사. 이거 너무 빨리 온 거 아니야? 지금 막 끝났어.
커피 한 잔 타드릴까요? 고생하셨는데. 우리 고 박사 커피 한 잔 마셔볼까? 지 박사님 힘드시는 모양이네. 많이 피로해 보여요. 항상 그렇지 뭐. 대상자의 생리 현상을 살펴보면서 검사하는 게 이골이 날 때도 되었는데, 그래도 긴장돼. 그게 진정한 전문가의 숭고한 자세죠. 겸손하고 공을 들이는 자세, 그게 최고입니다. 나 커피 너무 뜨겁게 하지 마. 뜨거운 물에 커피는 녹여야죠. 마지막에 찬물을 부어버려. 난 항상 그렇게 마셔. 우리 집 박사님도 연구 대상이야. 전 뜨거운 커피를 식히면서 마시는데. 근데 연구 대상이라고? 그렇죠. 뜨겁게 만들어 놓고 찬물을 부어 급냉을 시켜 드시니까. 내가 유별난가? 대한민국에 그렇게 드시는 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럼 나도 연구 대상이네. 허허. 호호, 재미있는 캐릭터예요. 지 박사님. 후후, 온도 딱 좋다. 이 커피 제대로인데. 오늘 검사는 특별한 건 없었죠? 지 박사는 커피 잔에서 입을 떼면서 고 박사를 쳐다보았다. 고 박사. 오늘 차트 약간 예민해. 물론 찬찬히 차트를 분석해야겠지만. 왜요? 우리같이 경험 많은 사람은 척 보면 알거든. 척 보면 알다뇨? 이은하 씨가 이미 극한 노출 훈련 경험이 있는 사람 같아. 그럼 거짓말 탐지기 원리를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이잖아요. 맥박을 낮추는 루틴을 이미 몸에 익히고 있어. 그 정도예요? 국정원 교과 과정에서도 배우지 않을까요? 물론 적에게 잡혔을 때를 생각해서 회피 기술이 아니라 대비 훈련을 배운다는 건 들은 적이 있어. 차트가 그렇게 나와요? 차트는 거짓말을 안 해. 아주 예민하고 델리킷하단 말이야. 도대체 어떻길래? 우리 집 박사님이 그러시지. 오랜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눈을 속이지 못하거든. 호흡 활동이나 피부 전기 활동, 심장혈관 활동을 기록하는 게 폴리그래프야. 그건 알죠. 각종 범죄 사건 검사로 활용하지만 요즘은 중요하고 보안이 요구되는 기업에서는 채용 전 검사도 많이 하고 있지. 우리 같은 사람한테는 귀찮지만 한편으로는 돈이 되는 일이니 희망적이죠. 국정원에서도 정기 검사를 많이 하잖아. 많이 하죠. 기밀 누설을 하는지 간첩 행위를 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죠. 신임 요원을 뽑을 때도 하고 외국에서 근무하던 요원이 국내 복귀에도 간첩 활동을 했는지 검사를 하죠. 차트도 이상하지만 저기 저 장비에서 딱 잡혀버렸네. 저 장비가 뭐죠? 혈류 변화에서 거짓말이 들통났다니까. 혈류 변화라면 어느 부위요? 눈 주위와 입의 혈류 변화를 고성능 열감지 카메라로 그런 걸 측정할 수 있다고.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데요? 아, 이거 비밀인데. 한 인간의 생명이 달린 건데. 그럼 결과가 좋지 않다는 얘기군요. 고 박사 저기 문 좀 잠가봐. 고 박사는 결과가 어떻길래 이럴까 하고 지 박사를 의아한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우리 국과수 식구니까 터놓고 얘기하는 거야. 누구한테도 말하지 마. 예, 알았어요. 사실 저 이은하 요원이 결과가 정상적이지 않네. 그럼 거짓말 반응이 나온다는 얘기네요? 그럴 리가. 그럼 여성 요원이 같은 소속인 국정원 요원을 권총으로 쏘았다는 얘긴데. 차트는 거짓말을 안 해. 네버. 절대로.
제가 지 박사님만큼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정상으로 나온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본 건가요? 이윤아는 질문 구조를 이해하고 있어. 예. 어떻게 그럴 수가? 이윤아가 통제 질문에서 일부러 긴장하고 핵심 질문에서 감정 분리를 했어. 인지 훈련을 전문적으로 받았다는 얘기네요. 이미 감정과 사실을 분리하는 훈련을 받은 적이 있어. 그럼 반응은 있었지만 판정할 수준은 아닌 모양입니다. 폴리그래프는 도구일 뿐 최종 판단은 내가 한다고. 45화 엔딩 멘트, 45화 하이라이트, 폐쇄된 공장지대 냉혹한 응징, 횡한 공터의 차가운 바람,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암살 실패범, 죽을 죄를 지었음입니다. 살려만 주시라이요. 동무는 우리 공화국의 심대한 계획에 큰 차질을 주었어. 장은영 판무 파탈 이윤아의 충격적 정체. 북한 정찰총국이 국정원에 작심하고 밀어넣은 몇 안 되는 충성분자. 어릴 적 신분 세탁을 용이 주도하게 하여 우월한 포지션으로 안착한 인물. 독극물 트럭의 냉혹한 응징. 장미 모형 행커치프를 입에 꾸역꾸역 집어넣다. 퇴. 흑사의 엄지손가락이 서서히 거꾸로 뒤집히다. 공장문이 열리고 햇볕이 쏟아지다. 후진으로 들어오는 독극물 운송 트럭. 황산 등 각종 유독 화학물질 특수 차량. 꿇어앉은 동무의 얼굴 하얗게 백지장이 되다. 국정원 대회의실 거짓말 탐지기 결정. 이윤아 요원은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성 요원은 별 다릅니까? 똑같이 숨쉬고 똑같이 고통을 느끼는 동등한 요원입니다. 그렇게 눈가가 쉬이 촉촉해서야 대정보 카운터 인텔러전스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3의 기관 국과수 지장우 박사에게 맡기다. 거짓말 탐지기 이윤아의 처절한 사투. 방안은 유난히 건조했다. 아무도 웃지 않았다. 팔에 감기는 혈압 커프, 손가락에 센서. 가슴을 조이는 호흡밴드. 묘양산 초대소에서 배운 회피 전술 발동. 릴렉스하라. 지중해의 따뜻한 추억을 떠올려라. 무관 질문, 통제 질문, 핵심 질문 반복. 이윤아 요원은 총을 쏘았습니까? 아니요, 바늘 정상 작동. 마지막 질문입니다. 방 안의 공기가 잠시 멈췄다. 당신이 요원을 총으로 쐈습니까? 단어 하나만 남기고 대답하는 이윤아. 아니요. 지 박사의 눈썹이 아주 조금 올라갔다. 반응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 미소는 확신의 미소가 아니었다. 침묵 압박 가장 무서웠던 순간. 은하의 상체에 땀이 배어나오다. 충격적 결과 차트는 거짓말 안 해. 지장우 박사와 고은희 박사의 커피 타임. 오늘 차트 약간 예민해. 차트는 거짓말을 안 해. 아주 예민하고 델리킷하단 말이야. 혈류 변화 고성능 열감지 카메라에 딱 잡히다. 눈 주위와 입의 혈류 변화 측정. 고 박사 저기 문 좀 잠가봐. 이윤아 요원이 결과가 정상적이지 않네. 이윤아가 통제 질문에서 일부러 긴장하고 핵심 질문에서 감정 분리를 했어. 이미 감정과 사실을 분리하는 훈련을 받은 적이 있어. 차트는 거짓말을 안 해. 네버. 절대로. 폴리그래프는 도구일 뿐 최종 판단은 내가 한다고. 46화 예고. 거짓말 탐지기 결과 국정원에 보고되는가?
이은하의 정체가 드러날 것인가? 북한 정찰총국 장은영. 수사망이 완전히 좁혀온다. 제2회 자랑스러운 한국인 시나리오 공모전 본선 진출작. 원작 시나리오 전갈자리를 123화 대하 서사 스파이 스릴러로 완성한 미녀 스파이전이었습니다.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업로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46화 오프닝 멘트. 제2회 자랑스러운 한국인 시나리오 공모전 본선 진출작. 원작 시나리오 전갈자리를 123화 대하 서사 스파이 스릴러로 완성한 미녀 스파이전 46화입니다. 45화 복귀. 폐쇄된 공장지대 무릎을 꿇은 암살 실패범. 장은영 판무 파탈 이은하의 충격적 정체 공개. 북한 정찰총국이 국정원에 밀어넣은 충성분자. 흑사의 엄지가 서서히 거꾸로 뒤집히다. 독극물 운송 트럭이 후진으로 들어오다. 국정원 대회의실 거짓말 탐지기 결정. 방안은 유난히 건조했다. 아무도 웃지 않았다. 무관 질문, 통제 질문, 핵심 질문 반복. 당신이 요원을 총으로 쐈습니까? 단어 하나만 남기고 대답하는 이은하. 지 박사의 눈썹이 아주 조금 올라갔다. 그 미소는 확신의 미소가 아니었다. 고 박사 저기 문 좀 잠가봐. 이은하가 거짓말 탐지기 회피 전술을 썼다고 보면 돼. 폴리그래프는 도구일 뿐 최종 판단은 내가 한다고. 오늘 46화. 거짓말 탐지기 회피 전술요? 그런 거도 있어요? 이거 영업 비밀이야. 차트에 숨어 있지. 진실이 마치 날 잡아봐라 하고 혀를 내밀고 놀리고 있다니까. 이 천하의 지장우 박사는 못 속이지. 한적한 유원지, 레스토랑 대범과 은희의 데이트. 대게살을 서로 떠먹여주는 두 사람. 나 중대한 비밀 가지고 나왔는데 거짓말 탐지기 거짓 반응이라도 나온 거야? 응, 나왔어. 그래프에 숨겨진 행간을 읽어라. 흉골 상부오목 은희가 직접 목을 보여주다. 그 이은하는 왜 자신을 진정시키는 신체 메커니즘을 보였을까? 쪽쪽 대범이 은희의 볼에 뽀뽀를. 흑사의 플랜 B 발동. 가족관계나 구린대를 캐서 입을 봉하도록 하라우.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 박사 귀가 뒤집혀진 집안. 미진아, 미진아. 흐느끼는 딸의 목소리. 아빠, 나야. 나 살려줘. 지 박사의 안구가 심하게 흔들렸다. 여보세요, 해치지는 마세요, 제발.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46화 시작합니다. 46화. 가만히 당하진 않을 거야. 거짓말 탐지기 회피 전술요? 그런 거도 있어요? 이거 영업 비밀이야. 예. 영업 비밀요? 이렇게 하면 거짓말 탐지기도 피할 수 있다는 뜻인데 말로 표현을 못하겠네. 혹시라도 범인들이 따라할까 봐서. 비밀이지만 그런 방법도 있네요. 없다고는 말 못하지. 세상에 완벽한 게 어디 있겠어? 세상에 완벽한 게 없다는 그 말 자체가 완벽한 거네요. 그렇지. 과학적으로 맞는 말이지. 국정원 요원들은 학교에서 배우면서 거짓말 탐지기를 회피하는 방법을 배운다고 듣긴 들었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니까 위험천만한 방법을 쓰는군요. 그런데 정말 차트가 틀려요? 틀리지. 그냥 거기에다 힘을 주고 있으면 당장은 회피에 도움이 되지.
그러나 나같이 몇십 년 한 사람들은 알 수 있지. 일반 검사관은 그냥 보면 몰라. 그냥은 모르는데 지 박사님 같은 전문가의 눈에는 보이는 거네요. 그렇지. 경험 많은 고수 검사관은 차트를 보면 안다는 말이지. 차트는 거짓말을 안 해. 안다고요? 아주 노련하고 경험 많은 전문가만 알 수 있다니까. 검사관이라고 개나 소나 다 알면 그건 일반적인 수준밖에 안 되지. 아주 경험 많은 사람만 안다. 그래, 차트가 정상인지 왜곡이 있는지 알 수 있다니까. 일반적으로 알 수 있다는 건 아니고. 그걸 아시다니. 우리 집 박사님도 정말 대단하시네. 차트에 숨어 있지. 진실이 마치 날 잡아봐라 하고 혀를 내밀고 놀리고 있다니까. 볼 줄 모르고 캐치할 능력 없으면 도통 알 수가 없군요. 적어도 나 같은 전문가한테는 이게 안 통해. 이 천하의 지장우 박사는 못 속이지. 이거 비밀로 해주세요. 당분간. 왜? 뭔 일 있어? 물론 국정원 거는 고 박사가 나서서 계속 지원을 하지만 국정원 전담인 제가 수사상 살짝 알아볼 때가 있으니까요. 며칠 생각해 보자고. 그리고 고 박사가 힘들면 내가 직접 국정원 수사국장에게 연락할게. 지 박사님이 직접? 내 생각에 고 박사가 위험해질 것 같아서 그래. 그런 거 겁 안 먹습니다. 저 이래봐도 독립유공자 집안 후손이에요. 독립유공자 후손? 아주 귀한 집안인데. 그렇죠. 그런데 요즘은 젊은 시절 시위 한번 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유공자를 자처하는 친구들이 있던데 진정한 희생과 헌신 없이 혜택만 누리려는 건 좀 다른 얘기잖아. 그 시절 누구나 한 번쯤은 거리에 나섰던 때가 있지 않았나? 아니, 어디 그런 인간들을 독립유공자에게 비교를 하십니까? 알았어. 내가 독립유공자를 무시한다는 건 절대 아니야. 제대로 된 대접을 못 받고 있다는 것이 불편하네. 저 뼈대 있는 독립지사 후손입니다. 저희 할머니는 외손녀인데 아직도 시골에 살아 계십니다요. 외증조 할아버지께서는 대동청년당에 가입해서 국외 독립운동기지에 군자금을 지원하고 백산상회를 통해 국내외 연락을 하셨던 분이시죠. 그런데도 얼마 되지 않는 독립유공자 연금을 겨우 몇 년째 받고 계십니다요. 은희는 손가락 3개를 펼쳤다. 에게, 그거밖에 안 돼? 그래서 독립운동가 집안은 3대가 망한다고 하잖아. 한의사로서 만세운동을 이끌고 일제시대 여왕면에 초등학교를 세우신 분이시죠. 그런 분이 일본 놈들한테 잡혀 옥중에서 손톱, 발톱 다 뽑히면서도 독립을 위해서 옥고를 치렀던 당찬 집안입니다. 존경합니다. 아유, 그런 소리 듣자고 말씀드린 게 아닌데. 알고. 검사를 받은 이은하 요원이 자기 조직원을 살해했을 거라는 의심을 받는 여성 요원이라는 것만 알고 있어. 예. 저도 혹시 의심해야 할 또 다른 요소가 있는지 알아볼게요. 그러자고. 그리해야만 더욱 명확해지니까. 한적한 유원지 안에 위치한 레스토랑. 중형 승용차가 들어오는 모습이 레스토랑 대형 유리창 밖으로 보였다. 운전석 문이 열리고 멋진 대범이 내린다. 멀리서 봐도 돋보이는 이목구비. 평소 수사에 찌들려 몰골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다. 오늘은 사우나에서 뽀송뽀송 씻고 때 빼고 광내고 나왔나. 오랜만에 보는 조각 같은 외모가
더욱 빛난다. 수입되어 온 샹들리에가 아늑하고 격조 있는 조명빛을 발하고 저쪽 무대에서는 아름다운 피아노 선율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대범은 자신을 향해 밝은 미소를 짓는 여성에게 성큼성큼 다가갔다. 단아한 머리 모양 쪽진 머리에 살짝 감아 올린 머리. 그 중앙에 정확히 꽂혀 있는 노랑색 황금 비녀. 국과수 고 박사가 대범을 웃으며 반겼다. 은희 씨 많이 기다렸어? 쬐금. 방금 그 매너는 뭔 매너야? 이쁜 숙녀를 기다리게 하는 건. 미안해. 일 때문에 많이 바쁘잖아. 이해해줘. 대신 맛있는 걸로 사줄게. 좋아, 용서해준다. 오늘 하는 거 봐서. 오늘 꼭 보자는 이유가 뭐지? 나오는데 국장님이 찾아서 둘러댄다고 고생했어. 대범 씨는 휴식이 필요해. 일도 쉬어가면서 해야 돼. 그럴 시간이 없네, 요즘은. 오늘도 2시간밖에 여유가 없어. 걱정 마. 내가 오늘 시간 낭비는 하지 않았구나 하고 생각하게 만들어줄 테니까. 오늘 특식은 내가 오면서 주문 넣었어. 벌써 뭔데? 저번 우리 속초에서 먹었던 거. 되게? 응, 바로 맞추네. 아, 오랜만이다. 음식 먹으면서 좋아할 땐 똑 애기 같아. 종업원이 미리 주문한 음식을 가져왔다. 고 박사는 게살을 떠서 자기 입에 넣는 듯 하더니 공중에서 급선회하여 대범의 입에 먼저 넣어주었다. 먼저 먹어, 은희 씨. 아냐, 우리 자기부터 줘야지. 맛있다. 뭐니 해도 은희 씨가 떠주는 게 제일 맛있어. 미각지존이 따로 없네. 그렇지? 흥. 대범도 게살을 떠서 은희의 입에 넣어주었다. 은희의 입가에도 모처럼의 봄 기운이 내려앉았다. 얼마 만에 가져보는 데이트인가. 은희 씨, 나한테 얘기할 게 뭐 있어? 밥 먹는데 일 얘기하고 있어. 나중에 할게. 소화 안 돼. 뭔데? 궁금하잖아. 이렇게 바쁜 사람이 강력하게 데이트를 신청하진 않았는데. 나 중대한 비밀 가지고 나왔는데. 중대한 비밀이라고? 대범의 눈에 호기심이 가득 담겨 있는 게 보였다. 아직 국과수 내에서 결정된 건 아니야. 서류 정리 중인데. 뭐야, 탄도학 주용출 박사건이야? 화약흔 나왔구나. 화약흔하곤 관련이 없는데. 그래. 그럼 뭐지? 병원 외벽에 있던 동아줄에서 지문이 나왔구나. 그것도 아닌데. 그럼 뭐야? 다른 거 없잖아. 왜 없어? 겉탐기. 아, 맞다. 겉탐기. 거짓말 탐지기 거짓 반응이라도 나온 거야 뭐야? 응, 나왔어. 나왔어? 이거 쇼킹한 결과라고 나온 거야? 예. 특종이야, 특종. 그런데 일반적인 거짓말 탐지기 전문가들도 알 수가 없는 영역이라고 하네. 거짓말 탐지기도 그런 영역이 있나? 응. 있는 모양이야. 그래. 난 그래프가 다 똑같은 줄 알았는데. 그런데 다 같은 거탐 전문가가 아니래. 지 박사가 알아내신 거구나? 응. 지 박사왈 그래프에 숨겨진 행간을 읽어라. 하고 강조하셨거든. 그래프에 숨겨진 행간을 읽어라. 멋진 표현이네. 대범 씨, 국어 시간에 문장 행간을 읽어라. 신문 행간을 읽어라는 소리는 많이 들었잖아. 행간이라는 용어를 글을 좀 쓴다는 사람들이나 사용하지 아무나 사용하지는 않잖아. 응, 결과는 이유나 요원에게서 거짓 반응이 나왔다는 거야.
거짓 반응이라. 우리 국정원 요원이 같은 동료를 총으로 죽였다고?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지. 믿을 수 없겠지만 아무튼 그 여자 결백한 척해도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보면 돼. 아, 조금 이상한 점은 있었지만 그런 결과가 나올 줄은 몰랐지.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긴데. 응, 어서 말해봐. 응, 혹시 말이야. 혹시 뭐, 저번에 전화로 물어보던 그 이상한 행동 한 사람이 이은아 요원이야? 이상한 행동? 에이, 나한테 전화해서 어떤 대상자가 대화 중에 자신의 목 특정 부위를 만졌다는 사람 말이야? 그래, 맞아. 이은아야. 목을 쓰다듬었다면서? 응, 목을 쓰다듬었지. 쓰다듬은 위치가 여기를 쓰다듬은 거 아니야? 은희는 자신의 목을 대범에게 보였다. 그리고는 목을 쓰다듬는데 오목하게 들어간 바로 그 부위를 쓰다듬었다. 응, 맞아. 여기가 흉골상부오목이야. 대범은 고은희 박사의 목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을 했다. 여기 걸고 있는 목걸이를 만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딱 울대뼈와 쇄골 사이네. 그렇지. 그런데 그 여자 요원이 무슨 목적으로 그랬을까? 은희야, 아직 공식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니 비밀로 해줘. 당근이지, 비밀 지킬게. 이런 거는 은밀하게 내사를 해야 하거든. 나도지 박사님한테 당분간 발표를 조금 늦추자고 부탁했어. 그거 잘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 그 이은아는 왜 자신을 진정시키는 신체 메커니즘을 보였을까? 자기 보호 본능인가 하고 강한 의문이 들었지. 나도 대범 씨 닮아가나 봐. 아니면 내가 국정원 전담 지원이라 그런가? 이리 와봐. 은희는 대범이 자신에게 무슨 말을 하려나 하고 얼굴을 다가갔다. 쪽쪽쪽. 대범이 잽싸게 은희의 볼에 뽀뽀를 해주었다. 똑똑한 은희한테 주는 감사 표시야. 응, 땡큐. 은희의 얼굴에도 미소가 한없이 번져갔다. 아주 푹 담가라우. 예, 알겠습니다. 뼈와 살이 녹아서 흔적도 없이 뿌려버리라우. 예, 지도원 동지. 흑사는 삼강병원에서 작전 실패를 한 조직원을 약품 트럭에 넣어 깔끔하게 처리했다. 트럭은 전국을 떠돌다 한적하고 인적이 드문 장소에다 눈에 띄지 않게 처리했다. 의자에 앉아 있는 흑사. 이번 공작의 실패는 아주 처참했다. 각자 이번 실패를 교훈 삼아 뭘 해야 할지를 생각해 보라우. 이번 실패로 인해 장은영 동무가 위험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과수 동정을 살펴보니 국정원 현직 여성 요원이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받았다는 얘기가 돕니다. 그래, 그럼 결과가 나오겠구먼. 그럼 김 동무가 결과를 알아보고 조치를 하라우. 예, 지도원 동지. 만약에라도 결과가 안 좋게 나오면 조직 보호를 위해 플랜 B로 간다. 예, 알겠습니다. 국과수 거짓말 탐지기 전문가가 3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전국 회장을 했던 노련하고 발빠른 박사가 검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 가족관계나 구린대를 캐서 입을 봉하도록 하라우.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려. 예, 알겠습니다. 지 박사는 모처럼 일을 끝내고 즐거운 마음으로 국과수를 나왔다. 이런 날 코다리찜에 소주 한 잔 마시면 좋겠는데 주 박사가 바쁘다고 하니
오랜만에 일찍 집으로 들어갔다. 아파트 문을 열고 현관으로 들어서는지 박사. 여느 때 같으면 딸과 아내가 맞이하러 나오는데 오늘은 조용했다. 이런 분위기 별로인데. 여보, 나왔어. 미진아, 아빠 왔다. 안에서는 여전히 기척이 없다. 안방 문을 여는데 장롱에 담겨 있었던 물건들이 바닥에 쏟아져 있었다. 사진 액자는 깨져 있고 서재의 책이며 서류 뭉치도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도둑이 들었나?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그때 울리는 집 전화. 여보세요, 당신 어디야? 여보세요, 왜 말을 안 해? 여보세요. 지 박사님이시죠? 여보세요. 당신 누구요? 누구신데요? 지 박사는 야간에 걸려온 전화에 불안감을 느꼈다. 지 박사님, 잘 들으세요. 당신 뭐야? 원하는 게 뭐야? 미진이는 잘 있습니다. 미진이? 미진아, 미진아. 전화기 저쪽 너머에서 흐느끼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빠, 나야. 나 살려줘. 여보세요, 당신들 보이스피싱이지? 이 새끼들 장난치나? 시대가 어느 시대라고 아직도 그 짓 하냐? 장난치냐고? 세진대학교 미술학과 지미진이랑 같이 있는데. 웃기지 마. 안 속아, 새끼들아. 나 국과수 직원이야. 잡아넣기 전에 그만둬. 지 박사님, 뭘 믿고 그렇게 용기백배하시나? 아니, 보무도 당당하시나? 우리 딸이랑 있다는 증거를 대봐. 대보라고. 박사님, 이번에 따님 구찌 목걸이 사주신 모양이죠? 왼쪽 가슴 젖꼭지 위에 밤톨만한 진한 피멍 같은 반점이 있다는 거는 알고 계시죠? 놈은 가족이 아닌 이상 알 수 없는 미진의 신체적 특징을 세밀하게 아주 잘 알고 있었다. 지 박사의 안구가 심하게 흔들렸다. 목소리는 겁에 질려 떨리고 있었다. 여보세요, 해치지는 마세요, 제발.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46화 엔딩 멘트. 46화 하이라이트. 영업 비밀 차트는 거짓말을 안 해. 거짓말 탐지기 회피 전술요? 그런 거도 있어요? 이거 영업 비밀이야. 세상에 완벽한 게 없다는 그 말 자체가 완벽한 거네요. 차트에 숨어 있지. 진실이 마치 날 잡아봐라 하고 혀를 내밀고 놀리고 있다니까. 이 천하의 지장우 박사는 못 속이지. 이거 비밀로 해주세요. 당분간 내 생각에 고 박사가 위험해질 것 같아서 그래. 고은희 박사의 뼈대 있는 집안. 저 이래봐도 독립유공자 집안 후손이에요. 대동청년당 국외 독립운동기지 군자금 지원. 백산상회를 통한 국내외 연락. 옥중에서 손톱, 발톱 다 뽑히면서도 독립을 위해 옥고를 치렀던 당찬 집안. 존경합니다. 독립유공자 연금 소액, 씁쓸한 현실. 한적한 유원지, 레스토랑 대범과 은희. 오랜만에 뽀송뽀송 빛나는 대범. 쪽진 머리 중앙에 노랑색 황금 비녀. 샹들리에 조명과 피아노 선율. 대게살을 서로 떠먹여주는 두 사람. 음식 먹으면서 좋아할 땐 똑 애기 같아. 중대한 비밀 거짓 반응 공개. 나 중대한 비밀 가지고 나왔는데. 거짓말 탐지기 거짓 반응이라도 나온 거야? 응, 나왔어. 특종이야, 특종. 그래프에 숨겨진 행간을 읽어라. 다 같은 거탐 전문가가 아니래. 흉골 상부오목 은희가 직접
목을 보여주다. 울대뼈와 쇄골 사이 위치 재확인. 그 이은하는 왜 자신을 진정시키는 신체 메커니즘을 보였을까? 나도 지 박사님한테 당분간 발표를 조금 늦추자고 부탁했어. 쪽쪽쪽 대범이 은희의 볼에 뽀뽀를. 똑똑한 은희한테 주는 감사 표시야. 흑사의 플랜비지 박사 제거 명령. 이번 실패로 인해 장은영 동무가 위험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과가 안 좋게 나오면 조직 보호를 위해 플랜 B로 간다. 가족관계나 구린대를 캐서 입을 봉하도록 하라우.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려. 지장우 박사를 향한 북한 정찰 총국의 마수. 폭발하는 클리프 행어 납치. 지 박사 귀가 뒤집혀진 집안. 장롱의 물건들이 바닥에 쏟아져 있고 사진 액자는 깨져 있고 도둑이 들었나?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그때 울리는 집 전화. 미진이는 잘 있습니다. 미진아, 미진아. 흐느끼는 딸의 목소리. 아빠, 나야. 나 살려줘. 밤톨만한 진한 피멍 같은 반점. 가족이 아닌 이상 알 수 없는 신체적 특징. 지 박사의 안구가 심하게 흔들리다. 목소리는 겁에 질려 떨리고 있었다. 여보세요, 해치지는 마세요, 제발.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47화 예고. 딸 미진의 납치, 지 박사의 선택은 거짓말 탐지기 결과 국정원에 보고되는가? 이은하를 향한 수사망과 지 박사를 향한 협박이 동시에 폭발한다. 제2회 자랑스러운 한국인 시나리오 공모전 본선 진출작. 원작 시나리오 전갈자리를 123화 대하 서사 스파이 스릴러로 완성한 미녀 스파이전이었습니다.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업로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